야! 여자가 군복을 입으면 대단한 줄 아나? 그 말과 함께 남자 군인의 손이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멱살을 잡힌 신입 행정병처럼 보이던 여군이 실제로는 합참 감찰총괄 중장, 즉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이는 쓰리스타였다는 사실을 그 준장님 지금 이 손, 오래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USB 하나. 그 안에는 죽은 대령의 마지막 음성, 그리고 방산 비리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협박 메시지와 함정 취조가 그녀를 향해 몰아쳤고 그녀가 멱살을 당한 이유와 기태준 장의 형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멱살 한 번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비리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면 포구를 따라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죠. 고은서 중장은 늘 이른 아침 이곳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야상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군용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리면에 작은 금이 가 있었고 가죽줄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죠. 이 시계는 10년 전 은서가 직접 구해냈던 후배가 전사하면서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당시 은서는 작전 지휘관이었고 그 후배는 은서의 명령을 따르다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은서는 그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그날 이후 은서는 이 시계를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책임의 무게이자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은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단단하고 냉정한 지휘관으로만 알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며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군인.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은서는 이렇게 시계를 어루만지며 과거를 떠올리곤 했죠. 그녀가 진해에 내려온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정례 감찰 업무였지만 실제론 훨씬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포구를 지나 기지 안쪽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은서의 직감이 포착한 신호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은서는 해군 내부의 방산 계약 관련 서류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였던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죠. 사용 연한이 지난 레이더 장비들이 신품으로 둔갑해서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폐기 처분된 장비들을 재포장해서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했지만 은서의 눈엔 너무나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계약건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었죠. 복도를 걷는 은서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선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리의 끝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브리핑실 문을 열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중령, 아니 신입이지?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은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기태 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죠. 은서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전사한 한기만 대령의 동생, 그리고 이번 방산 비리 사건과 미묘하게 연결된 인물. 보고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은서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신분은 밝히지 않았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기어들어와 남의 서류를 뒤지는 거야? 너 같은 신출내기가? 기태의 목소리엔 공격성이 묻어났습니다. 은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기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군기를 흐리네. 당장 나가. 기태는 은서를 밀쳐냈습니다. 은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의 파동조차 일지 않았죠. 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브리핑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은서는 복도에 홀로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기태. 그는 형의 죽음을 단순 과실로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죠. 한기만 대령의 죽음엔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기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은서는 목에 건 시계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오늘 하루는 이제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기태는 형 한기만 대령의 죽음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전 중 과실사고. 공식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기태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형이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으니까요. 만약 형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기태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실 안으로 들어온 기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방산 계약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기태는 이 서류들이 왜 자꾸 누군가의 손을 거치는지 의아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누군가 이 파일들을 계속 열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누군가가 바로 복도에서 마주친 저 여자 중령인 것 같았습니다. 기태의 머릿속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형의 사건을 다시 들쑤시려는 건 아닐까? 형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누군가 그 일을 조사하는 걸까? 기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실로 죽었다는 기록이 바뀌면 형은 무능한 장교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기태는 다시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습니다. 은서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표지엔 한기만 대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태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거기서 기태는 큰 소리로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기태는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은서가 들고 있던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형 이름이 여기 있어?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례 감찰 업무의 일환입니다. 과거 사건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들쑤셔? 형은 과실로 순직하셨어. 그게 끝이야. 기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병사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기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기태를 바라봤죠. 준장님, 진정하시고 얘기하시죠. 진정하라고? 너 같은 신출내기가 우리 형을 건드리는데? 기태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고 이성적인 판단은 완전히 사라졌죠. 기태는 은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은서의 몸이 앞으로 흔들렸지만 얼굴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장 손 떼. 아니면 우리 형 거는 영원히 묻어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복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준장이 신원 미상의 중령 계급장을 단 여군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 누구도 쉽게 개입할 수 없었죠. 은서는 기태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그 말 곧 후회하실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엔 위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차분함만이 있었죠. 기태는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은서를 밀쳐냈습니다. 후회? 웃기고 있네. 꺼져, 당장. 은서는 비틀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둘러본 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태는 은서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목 부근에 붉게 멍이 들어 있었지만 은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은서는 거울을 보며 낡은 군용시계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형의 죽음을 모르는 동생,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남자.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수신자 이름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음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죠.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찰에서 손 떼라. 다음은 너다.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반 민간 회선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 암호라인으로만 보낼 수 있는 형식이었죠. 발신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지만 이미 흔적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해의 밤은 고요했지만 은서의 마음속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적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은서를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내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 전 후배의 죽음 이후 은서는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찰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군 내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은서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죠. 은서는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간 유리면이 희미한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이 은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은서 혼자만이 아닌 한기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군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정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하는 정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기태도 준장 신분으로 참석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은서의 멱살을 잡았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했죠. 기태의 머릿속엔 오직 형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독들과 장성급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기태는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 시작 종이 울렸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죠. 오늘은 새로운 보직 발령 사항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별 관심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위직 인사 이동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사회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합참 감찰총괄 보직에 새로운 중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감찰총괄. 그 단어에 기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감찰총괄은 군 전체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모든 부대, 모든 계약, 모든 인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었죠. 기태는 무심코 앞을 응시했습니다. 합참 감찰총괄 중장 고은서. 그 이름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태의 눈이 커졌고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고은서. 어제 복도에서 멱살을 잡았던 바로 그 여자. 신출내기 중령인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 삼성 장군이라고요? 단상 연문이 열리며 은서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정갈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서의 표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담했습니다.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기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기태를 쳐다봤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멱살을 잡았던 장면, 꺼지라고 소리쳤던 순간, 그리고 은서의 차분한 목소리. 준장님, 그 말 곧 후회하실 겁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대령이 기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장님, 앉으셔야죠. 하지만 기태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기태에게 쏠렸습니다. 수십 개의 눈빛이 기태를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은서의 시선이 기태에게 머물렀지만 은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을 뿐이었죠. 고은서 중장입니다. 합참 감찰총괄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내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계약 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군 방산 자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해군 방산 자료. 형 한기만 대령이 죽기 직전까지 다루던 바로 그 서류들. 은서가 왜 그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은서는 감찰총괄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은서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기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서는 짧게 기태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기태는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장이 중장의 멱살을 잡았다는 소문은 이미 기지 전체에 퍼질 겁니다. 기태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안감이 기태를 짓눌렀습니다. 형의 일, 은서가 형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것. 혹시 형의 죽음에 정말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기태는 처음으로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언제나 정의롭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잡으려 했죠. 그런 형이 단순 과실로 죽었다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그동안 그 의문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기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기태는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 그리고 내용은 단 한 줄. 조용히 해라. 너희 가문까지 끝장난다. 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누가 왜 이런 협박을 보내는 걸까? 기태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기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서뿐만 아니라 기태까지도 감시 대상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는 형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중얼거렸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불안감이 기태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파헤치려는 진실이 기태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태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감찰총괄 중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익명의 협박 문자, 모든 것이 기태를 짓눌렀죠. 기태는 형의 기일이 다가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형 한기만 대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기태는 진해 시내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기태는 매년 이날만큼은 조촐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용철 예비역 중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즘은 참석하지 못했고 기태 혼자 형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죠.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 낡은 영정 사진 앞엔 국화 몇 송이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기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미안해요.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따르는 기태의 손도 흔들렸죠. 기태는 한 잔을 형 앞에 올리고 한 잔은 스스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어느새 기태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은 정말 과실로 죽은 거 맞죠? 그냥 불운한 사고였던 거 맞죠? 기태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형을 믿고 싶었어요. 형이 실수로 죽었다고 믿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은서는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죠. 은서는 조용히 기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영정 앞에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왜 제 형을 들쑤십니까? 그냥 과거로 남겨두면 안 됩니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USB 메모리였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금이 가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죠. 이게 뭡니까? 기태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USB를 기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형이 남긴 겁니다. 직접 보시죠.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물건이 기태의 인생을 뒤바꿀 줄은 몰랐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분의 집무실 책상 서랍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은서는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기태는 USB를 꽂았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죠. 단 하나, 녹음 파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고 곧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기된 중국 레이더를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3천만 원인데 납품가는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고요. 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해안 방어선은 구멍이 뚫립니다. 폐기 장비로는 적의 접근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기태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이런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니. 형이 방산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니. 형이 이런 일을? 기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형은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군 내부의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기태의 눈에 충격과 후회,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10년 동안 형을 과실사고로 죽은 무능한 장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럼 형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은서의 말에 기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죠. 그 순간 은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서는 화면을 확인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태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은서는 휴대폰을 기태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계속하면 너도 가족도 끝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태는 며칠 전 자신이 받았던 협박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위협. 누군가 은서와 기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태는 형의 영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태는 알았습니다. 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롭게 싸우다 죽어갔는지. 중장님,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이 하려던 일 제가 끝내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의 눈빛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저도 표적이 됐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기태의 대답에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형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형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형이 남긴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형의 옛 집무실에서 찾아낸 숨겨진 메모들까지. 은서도 기태와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해군본부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례 회의도 아니고 사전 공지도 없는 긴급 회의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기하고 계세요. 은서는 기태에게 말하고 해군 작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은 본관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평소 보이던 병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죠. 회의실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은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군사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산업체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둘, 전직 차관이라는 명함을 달고 다니는 노인 1명, 가리고 해군 고위장교 서너 명. 모두 은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엔 동요가 없었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전직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중장님, 요즘 해군 방산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신다면서요? 감찰 총괄 업무의 일환입니다. 은서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차관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만 대령권도 다시 조사 중이시라던데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미 10년 전에 종결된 사건인데 종결됐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은서의 대답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방산업체 임원 중 1명이 껄껄 웃었습니다. 중장님, 군에선 오래 계셨으니 아시잖습니까? 어떤 건 덮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은서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장님, 기만 대령권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만 생깁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차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말은 명령입니까? 협박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합참 감찰 총괄입니다. 누구의 명령도 협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기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기태는 은서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져서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기태는 회의실 안을 둘러봤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형의 자료 모두 중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차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준장, 자네 제정신인가? 자네 가문까지 망하고 싶은가? 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이 그 길을 갔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은서는 뒷차를 타고 기태를 따라갔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죠. 두 대의 차는 기지를 벗어나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태는 핸들을 잡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했던 적대적인 시선들, 차관의 협박, 그리고 형의 얼굴. 기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기태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이 푹 꺼지며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를 내며 내리막길을 미끄러졌습니다. 앞엔 급경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꺾어봤지만 차체는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따라오던 은서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기태의 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준장님, 차를 세워요. 하지만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은서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기태의 차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뛰어내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급경사가 불과 5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기태는 눈을 질끈 감고 차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기태의 몸이 아스팔트 위를 굴렀습니다. 팔과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는 급경사를 넘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은서가 차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까?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기태를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형도 이렇게 죽었을까? 누군가에게 쫓기다 죽었을까? 기태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형이 이런 걸 혼자 견딘 거였네. 은서는 기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전쟁에 뛰어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고 이틀 뒤 은서는 감찰본부 정보팀을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정보 분석 및 데이터 복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은서는 형이 남긴 USB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삭제된 파일들을 최대한 복구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팀장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님. 정보팀은 밤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은서도 그들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죠. 복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화면엔 수많은 코드와 진행바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은서를 불렀습니다. 중장님, 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하나둘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파일, 이미지 파일,
그리고 추가 음성 녹음 파일까지.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열렸습니다. 낡고 녹슨 레이더 장비 사진이었습니다. 장비 표면엔 중국어로 된 제조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폐기 처분 도장도 찍혀 있었죠. 이건 명백히 중고 장비였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같은 장비를 재포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깨끗이 닦아내고 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폐기 도장은 지워져 있었고 신품처럼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파일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파일은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은서는 숫자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실제 원가는 3천만 원. 하지만 납품가는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가격이었죠. 이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서명 부분을 확대해 보십시오. 팀원이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은서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육안으로는 정상적인 서명처럼 보였지만 디지털 분석을 돌리자 조작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서명이 다른 문서에서 복사되어 붙여 넣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장교의 서명을 도용한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까? 은서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장님, 음성 파일이 하나 더 복구됐습니다. 은서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이전 녹음보다 더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원본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서는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10년 전, 형이 죽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형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죽었던 겁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은서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모두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백업도 3군데 이상 만들어 두고요. 알겠습니다, 중장님. 은서는 사무실을 나와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준장님,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중장님. 어디로 갈까요? 자료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본부로 오시죠. 1시간 뒤 기태가 감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비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폐기 레이더 사진, 부풀려진 계약서, 조작된 서명, 그리고 형의 마지막 음성. 기태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은 혼자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형부는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중장님, 저 아버지를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은서는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기태의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버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태는 감찰본부를 나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용철 예비역 중장은 10년 전 형이 죽은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기태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낮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방 안에서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용철은 천천히 기태를 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야, 무슨 일이냐?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을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용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은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용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용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비겁했지. 용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기태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형은 혼자 싸우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왔다면 형은 살 수 있었어요. 안다. 나도 안다. 용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기태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친 건 아버지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철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기태의 눈빛엔 형과 똑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더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중국에서 폐기 처분된 중고 레이더입니다. 이걸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셨죠. 그런 터무니없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서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엔 형의 음성 녹음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 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폐기된 중국 레이더를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습니다. 내부 서류는 모두 조작되었고요. 이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 한기만 대령이 남긴 녹음입니다. 형은 이 비리를 폭로하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 그건 사고였어.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공식 기록도 조작하셨죠? 은서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작된 서명 분석 자료였습니다. 담당 장교의 서명을 디지털로 복사해서 여러 문서에 붙여 넣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입니다. 이정호는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박 문자 발신 기록입니다. 화면엔 익명 문자의 역추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쳤지만 정보팀이 끝까지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이정호와 연관된 방산업체의 서버였습니다. 저와 한기태 준장에게 보낸 협박 문자 모두 당신네 조직에서 발신했습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듯 웃었습니다. 중장님, 당신도 군에 오래 있었으니 알 텐데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은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이정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준장, 넌 내 가족까지 망칠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 내 형처럼 되고 싶어? 조사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겁니다.
은서가 이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 가족은 진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혜 때문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기태는 형의 영정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지킬게요. 형님이 지키려던 진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기태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호 전 차관, 방산 비리, 문서 위조, 협박, 그리고 한기만 대령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70평생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갑을 찼습니다.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서와 기태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준장님이 용기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 비리 세력의 뿌리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기만 대령의 진실도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방산 비리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호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루된 방산업체들도 계약이 취소되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기만 대령에 대한 재조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군 검찰과 감찰본부의 합동조사 결과 형의 죽음은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 은폐의 희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형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비리와 맞서 싸우다 순직한 영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기만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과실 순직 기록은 삭제되었고 대신 공적 표창과 함께 순직 군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오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군인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본관 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성급 인사들, 해군 장교들, 그리고 기태와 아버지 용철도 참석했습니다. 용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현관 벽면에는 새로운 명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곧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용감한 군인을 기립니다. 10년 전 그는 혼자서 진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사회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기만 대령은 방산 비리를 폭로하려다 순직하셨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는 눈가를 붉혔습니다. 아버지 용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서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은서는 참석자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만 대령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싸웠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서가 없었다면 형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명패 제막 순서가 왔습니다. 은서와 기태가 함께 앞으로 나가 검은 천을 잡았습니다. 천이 천천히 내려가자 새로운 명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자 한기만 대령. 명패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기태는 명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기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은서도 기태 옆에 섰습니다. 은서 역시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경례는 형에 대한 존경이자 진실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태는 명패 앞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기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를 보자 기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장님, 그날의 무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형님을 오해하고 중장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은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진실을 지킨 장교입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기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형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형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당신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명패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형의 이름이 햇빛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해 해군기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훈련장에서 울려 퍼졌고 배들은 평화로운 바다를 지켰습니다.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는 이제 깨끗이 정리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매일 아침 형의 명패 앞을 지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태의 마음은 조용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형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기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철도 변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죠. 용철은 기태를 자주 찾았고 함께 형의 묘소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부자는 형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은서는 어느 날 아침 다시 포구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새벽 산책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목에 건 낡은 군용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간 유리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시계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사람이 만든 조직입니다. 무너질 수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죠. 우리는 다시 일으켰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후배, 그리고 이번에 지켜낸 한기만 대령과 한기태. 은서는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진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은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은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멀리서 기태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태도 은서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구에서 만나 나란히 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중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준장님.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은서와 기태는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자들의 길, 정의를 향한 길, 그 길 위에는 햇빛이 가득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해의 아침은 오늘도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이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